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컬러의 상징, 컬러가 의미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또 해당 컬러들이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먼셀 색표계라고 해서 10가지 기본 색상을 봤었죠. 그 기본 색상의 여러 가지 대표 색들을 뽑아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컬러의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아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하나 고르시고 그 컬러가 상징하는 바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수업 녹화를 했었는데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다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까는 또 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아무튼 뭐 조용하고 좋네요. 컬러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색상이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컬러를 쓰는 것보다는 알맞는 컬러를 쓰는 게 참 중요해요. 배색이라고 하죠. 또 알맞는 컬러 배치라든지 배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TPO에 맞는 TPO 그러니까 뭐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컬러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수업입니다. 자, 볼까요? 컬러 오늘은 3탄이죠. 3탄. 대표적인 10가지 컬러 중에 가장 강렬한 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색. 빨간색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투사가 쓰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뭐 정열의 상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만큼 약간 힘이 넘치는 그런 컬러예요. 자극적이고 격렬하고 힘찬 색깔. 그래서 스포츠카에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자극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심리적으로도 흥분을 시키는 그런 컬러입니다.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색상인 이유는 색상이 워낙 자극적이어서 그렇고 또 그만큼 색채 자체가 채도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컬러랑 배색을 하더라도 자기가 굉장히 튀게 되는 그런 주인공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거나 부각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사실 배색을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색상은 아니에요. 배색을 하실 때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채색이랑 사용을 하시고 또 빨간색이 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명도가 빨간색이랑 좀 대비가 되도록 밝은 명도에 채도가 없는 이를테면 흰색 아니면 밝은 회색 이런 것들이랑 배색을 하시면 조금 더 조화로운 배색을 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많이 가지는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여러 가지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예요. 한마디로 중간이 없고 좀 극단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긍정과 부정의 의미. 자, 긍정적인 이미지는 정열, 힘, 에너지, 운동, 젊음, 뭐 유혹, 섹시함, 정력, 욕망, 열정 등등이 있고요. 좀 대부분 좀 자극적이고 힘이 세고 그런 느낌이 이제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였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죽음, 피, 증오, 분노, 위험, 금지, 뭐 광란, 공산당이 있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호등 건널 때 녹색불, 빨간불이 있죠. 이 경고의 의미로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빨간색 하이힐 이러면 좀 섹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성적인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지도자적인 성격이 가지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지배하는 자에게는 권력의 상징,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혁명과 반동의 이중성인 그런 상징이 있어요. 빨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운동권인 사람들은 이 빨간색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뭐 혁명가 이런 사람들도 빨간색, 체게바라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배자들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 힘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배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 뭐 임금님이 입었던 골룡포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좀 남성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 근처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눈에 띄는 이런 우체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화부스, 또 뭐 쇼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드카펫 여러분들 아시죠? 레드카펫. 대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좀 특별한 느낌, 대접받는 느낌. 또 중국권에서는 약간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라든지 뭐 중화권에 가면은 빨간색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라던가 뭐 빨간 차라고 하죠. 소방차, 뭐 119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희가 이제 비켜줄 수가 있어요.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경고의 의미도 맞지만 그만큼 자극적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황색. 난색의 대표색인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부터 해서 점점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주황색 같은 경우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색상인데,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좀 컸다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세요. 좀 명랑한 색깔이고, 또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강렬함과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발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이미지를 같이 합쳐서 좀 긍정적인 기분, 친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냥 이제 명도가 지금처럼 높은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좀 싱싱하고 명랑한 이미지를 주고요. 또 저채도로 가면은 약간 브라운 톤이 도는 그런 주황색이죠. 그런 것들은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좀 내추럴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약간 데코레이티브 스타일의 영문, 또 아니면 심볼과 함께 사용을 하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아니면 토리버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친근함, 따뜻함, 온화함, 오렌지, 비타민 등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사회적인 색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그램만큼의 파급력이 더 셌죠. 사실 그거보다. 좀 이제 실제로도 그 색상을 사용한 이유가 사이좋은 친구들 이런 의미로 다가가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또 국민은행의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통신사 그런 것들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좀 사회적인 색이고 사교성이 있는 그런 컬러고요. 그만큼 다가가기가 좀 쉽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기는 사실 힘든 그런 컬러이기도 하죠. 네. 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에 또 주방용품에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주황색 중에 가장 따뜻한 느낌, 그러면서 가장 부담이 없는 느낌을 주는 색상이 바로 이 오렌지 컬러이기 때문이에요.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요. 빨간색은 불타 없어질 것 같다면 얘는 그냥 이제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 조명에도 사용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네요. 해외에서. 자, 그럼 노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이에요. 노란 우산 공채, 뭐 노란 풍선, 스마일 표시도 노란색이고. 이상하게 노란색은 희망과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색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대출 업체에서도 사용을 굉장히 또 즐겨 합니다. 아, 주유소에도 있네요. 주유소. S51. 네. 그래, 아무튼 간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활기차고 좀 즐겁고 좀 희망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 용품에도 사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의미가 눈에 일단 잘 띄어요. 채도가 높은 색상인데다가 명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밝고 제일 눈에 띄는 시인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뭐 도로 교통 안전 표시라든지 아니면 보행 중 어린이 안전 표시, 뭐 어린이집 아니면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스쿨버스, 뭐 어린이 용품, 어린이 뭐 유니폼 등등등 어린이가 또 가장 좋아하는 색상 1등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도 어린이한테 맞춰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래요. 그래서 좀 눈에 띄어서 그런가 봐요. 실제로도 이제 뭐 크레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게 되면은 노란색을 그렇게 써요, 애들이. 왜 그렇지? 색상이 밝고 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명도가 높고 또 색상이 굉장히 이제 센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자체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명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뭐 카레색, 금색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약간 오렌지가 가미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부와 권위를 상징하게 돼요. 골드빛이 돌아서. 근데 반대로 약간 녹색이 섞이잖아요. 그럼 약간 라임색이 되면서 창백하고 희미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같은 노란색이지만 옐로우가 지금 보시는 요 노란색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앞에 봤던 컬러와 앞으로 볼 컬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디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색채 중 명도와 채도가 가장 높아 명시성이 높으므로 무채색과의 배색에서 포인트색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주의력을 높여 객관성이 모자랄 때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색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움과 모험을 추구해서 중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분방함을 추구합니다. 색상 자체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하고 희망적이고 날뛰는 대신에 책임은 없는 거죠. 그 명도와 채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채색과 배색에서 포인트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노란색은 일단 눈에 되게 띄는데 빨간색처럼 자극적이기만 하면서 밝지 않은 색이 아니라 눈에 띄는, 그러니까 밝으면서도 채도까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색을 하실 때 노란색과 반대되는 색상 있죠. 채도가 낮고 명도가 낮은 색깔과 배색을 하시면 그 기능이 훨씬 더 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과 검은색 사용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라든지 뭐 길 가다가 공사판에서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안전 표시라든지 또 화장실 앞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이래요. 이렇게 해야 멀리서도 잘 보이고 또 여기 사용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겠죠. 나머진 눈에 잘 띄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흰색 배경에다가 까만색을 하면 눈에 띈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이거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서로 대비가 되면서 엄청나게 그 시인성 또 명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성질이 세지는 거죠. 네, 해외에서 사용되는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녹색으로 가볼게요. 휴식과 평화의 상징 녹색, 초록색. 초록색은 숲, 풀, 잔디 등 자연과 함께 푸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색입니다. 평화와 안전, 중립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 초록색은 파란색의 차분함과 노란색의 에너지가 섞여 있어 차분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만들며 매우 중성적인 이미지를 풍깁니다. 자연스러운 느낌과 더불어 편안함을 주는 초록색은 차갑고 안전을 중시하는 장소에 자주 쓰입니다. 이는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하고 또 피로를 덜어줘 일의 능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칠판, 또 병원, 학교 이런 데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진한 녹색이 아니라 보통 약간 메론색이라고 하죠. 메론색. 메로나 색깔. 학교에서 사용을 정말 많이 해요. 학교에 그 여러분들 학교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실이나 복도에 벽에 보시면 흰색 페인트와 연한 녹색, 그러니까 메론색이 이렇게 배색이 돼가지고 칠해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장소를 그렇게 배색을 하는 편이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술복도 녹색이죠. 파란색도 있지만 녹색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쓰레기통, 쓰레기차, 미화원의 빗자루, 아니면은 뭐 유기농 관련 식품들, 뭐 자연 관련 에코 이런 이미지들 있죠. 쓰레기 봉투라든지 약간 자연적인 느낌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나 의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안전모에 들어가 있는 그 십자가 모양, 그것도 녹색이에요. 앰뷸런스도 녹색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 중립. 자,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식물, 자연, 지구, 녹지, 대지 뭐 등등등등.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고요. 또 이거는 건강과 소생,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학, 환경단체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좀 온화한 감정을 끌어내고 싶다거나 인내력이나 뭐 근면함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 또 자연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는 녹색을 좀 어둡게 사용하시고, 좀 활기와 쇄신, 상쾌한 이미지를 주고 싶으실 때는 연두색이나 밝은 녹색을 적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녹색은 사용하시기에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근처에 사실 뭐 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색이거든요. 지나치게 사용하시게 되면, 또 녹색이 너무 메인으로 깔리게 되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채도에 대한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녹색은 성실하고 사회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래요. 녹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의 표지판들이 있네요. 일단 저 비상구. 비상구가 만약에 빨간색이었어 봐. 저기로 가면 죽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녹색이잖아. 아, 저기로 가면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 표지판에도 보면 이정표들이 뭐 파란색도 많지만 녹색도 많잖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저기로 가야겠다 약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쓰레기통들이네요. 그 생각을 했어. 우체통이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이면 어떻게 될까? 거기다 쓰레기 집어넣고 갈 거야 아마.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해요. 쓰레기통으로.
자, 이제 파란색 한번 볼게요. 믿음과 신뢰의 상징, 파란색. 파란색은 여러분들 정말 신뢰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넥타이로 많이 매는 그런 색상이고, 실제로 지금은 사실 뭐 여러 당들이 마침이 오늘 또 선거날이었네요. 여러 당이 색상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해당 당에 해당하는 그런 컬러들을 매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뉴스 앵커라던가 또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기업인들은 또 선거를 맞이하는 그런 뭐 후보들은 또 파란색 넥타이를 그날에는 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나를 뽑으면 이 기업이나 이 나라가 성장을 조금 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파란색이라는 거는 한색이죠.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컬러겠지만, 그만큼 이성적이고 또 차분하고 좀 평온한 느낌을 주는 호텔색이에요. 이 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구분 없이 모두가 선호하는 색이래요. 서양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상이고, 좀 신뢰라든지 성공, 안전을 상징하는 금융기관이나 은행, 병원, 대기업 등의 기업 로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IT 계열도 그렇고요. 약간 과학 계열도 그렇고요. 좀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느낌이 있고 뭐 비전이 있는 그런 컬러이기도 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믿음직한 그런 컬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 있죠. 뭐 신한은행, 대구은행, 뭐 우리은행, 무슨 은행, 대부분 파란색이고, 주식 관련되는 그 어플 있죠? 그것도 아마 파란색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진짜로. 그게 아마 빨간색이면 생각보다 그 선호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너무 딱딱해지고, 또 이제 I'm in blue라는 말도 있잖아요. 슬픔이라든지 우울함의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파랑이라도 좀 고채도의 밝은 파랑은 개방감과 활기를 느끼게 하는 진출 효과가 있고요. 하늘색 같은 거. 또 남색 계열의 어두운 파란색, 네이비로 넘어가면 좀 무겁고 침체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파란색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많네요. 그쵸? 지나치게 사용하면 건조하고 개성이 없어 보이고, 또 소극적이고 지루하고 우울한 색으로 보입니다. 또 기계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로봇처럼 될 수 있어요. 음식에는 사용하시기는 좀 그래요. 차가운 음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음식 자체가 파란색의 기운이 돌면 식욕이 떨어지고, 파란색 조명에서도 감정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강한 의지와 자제심이 뛰어나서 일에 있어서 성공적 수행을 수반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좀 독선적인 성격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그 천재 성유근 군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방을 파란색으로 칠해라. 그러면은 뇌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색채 심리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이나 뭐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해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볼게요. 여러 가지 표지판이 보이죠. 이정표가 있고, 이정표는 사실 저희 나라도 파란색에 흰색 그 글자를 쓰잖아. 그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또 파킹랏도 그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일로 오세요 하는 느낌이야. 일로 오세요. 날 믿고 오세요. 이런 느낌.
자, 이제 보라색을 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이죠. 보라색은 사실 정말 특이한 색깔이에요. 전 옛날에 한때 보라색을 수집했었어요. 대학교 초반에. 약간 광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된 거를 막 물건을 모으고 막 사들이고, 근데 그만큼 안 흔했거든. 보라색으로 나온 보라색 가방도 잘 없었고, 뭐 보라색 매니큐어, 보라색 렌즈, 뭐 보라색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만큼 보라색이 사실은 생산이 많이 되는 편이 아니었고, 동서양에서는 고귀하고 귀한 색으로 풀렸대요. 좀 예술적인 감성을 지닌 색깔이고요. 우아하고 고상하고 화려하고 뭐 평온하고 풍부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서양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귀하고 고귀하게 불리냐면은, 일단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인간의 피의 색인 빨간색의 중간색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잇는다, 이런 이미지로 대변이 돼서 예로부터 뭐 성직자라던가 아니면은 예언자라던가 뭐 아니면 마법사, 마술사, 마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됐고, 또 이제 흔하지 않은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컬러였기 때문에 약간 왕족의 궁궐이라든지 의복 아니면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곳 있죠. 뭐 이제 교회라던가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의 뭐 의복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귀한 색인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신비스러움, 고상함, 고귀함, 뭐 권력, 위엄, 관능, 우아함 등이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 허영, 오만함 이런 게 있고, 그 보라색은 사실 그렇게 이제 난색이나 한색 계열에 해당을 안 하는 중성색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이미지가. 약간 푸른 보라색, 한색 계열의 보라색을 사용하시게 되면 위험 있고 풍부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고요. 품격 있는 고상한 분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을 가잖아요. 백화점에 그 VIP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레벨이 되면은 뭐 라벤더 이런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색 카드를 줘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 때도 좀 급이 올라가잖아. 그럼 퍼플 카드가 나와.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왕족, 뭐 특권층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색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부와 힘을 상징하는 품격 있는 색이기도 하지만 약간 레드 계열로 가잖아요. 약간 붉은 보라색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주빛이 도는 보라색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통 이거는 여성스러운 느낌, 또 화려한 느낌. 그래가지고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미샤라든지 뭐 아니면은 에스티로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나 뷰티, 헤어 이쪽에서 사용이 되게 많이 돼요. 여자를 타깃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뭐라고 하지? 마케팅? 뭐 디자인? 그런 거에 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신비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마녀라던가 뭐 마술사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런 느낌의 그런 캐릭터에도 사용을 많이 해요. 자, 어디 사용되었는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뉴욕대학교의 깃발이네요. 뉴욕대의 상징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고귀한 역사와 위엄을 지닌 학교의 이미지를 보라색의 심벌을 응용한 다양한 사인으로 컬러 아이덴티티화 했습니다. 좋은 학교지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는 학교 사인은 아니고요. 학교 안에 UCLA의 그 학교 내에 있는 헤어숍. 헤어숍에 이제 있는 그 사인이에요. 배너예요. 로레알 생각나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타이항공사고, 그 항공사 고유의 컬러가 있어. 약간 금, 보라색 이러면 약간 왕족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 그쵸? 자, 이제 화려한 보라색을 지나가고 갈색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갈색은 일단 땅과 토지의 색이에요. 흙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나무 같은 자연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 갈색은 두 가지의 보색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중성색인데 그래서 이제 감정의 치우침이 없고 정신적인 중립과 책임감이 강한 이미지를 줘요. 좀 나이가 있고 성숙한 색이기도 해요. 왜냐? 원색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신에 좀 실증이 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요. 또 사람들한테도 고급스럽고 자연적인 이미지를 연출을 할 때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집에 왔는데 소파에 눕고 싶잖아. 근데 소파가 근데 엄청나게 밝은 노란색이야. 그럼 좀 불편할 거야. 누우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근데 소파가 갈색이고 뭐 천이든 가죽이든 간에 갈색이고 이러면은 저기 눕고 싶다. 아늑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왜냐? 이거는 편안하거든. 그리고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같은 것들도 대부분 브라운 톤이에요. 안마의자인데 막 게임 의자처럼 흰색에 빨간색에 파란색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 색을 막 엄청 막 화려하게 사용하지 않잖아. 대부분 브라운이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에 사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집에 뭔가 가구 같은 거를 두면 가구는 오래 쓰잖아요. 뭐 못해도 10년 쓴단 말이에요. 정말 짧게 써도 뭐 5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증이 나면 안 돼. 안 질려. 여러분들 봐봐. 내가 책상을 사야 되는데 빨간색 책상을 살까? 갈색 색상을 살까?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갈색을 사겠죠. 왜냐? 질릴 거니까요. 튀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갈색이 주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있어. 그런 것들이 신뢰와 안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컬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믿음직스럽고 대신에 이제 주위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든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다른 색상, 특히 다른 원색과 배색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과 배색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무채색 그리고 갈색 자체의 채도를 조금 변화를 주셔가지고 명도도 그렇고요. 좀 밝은 갈색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요. 베이지 톤 같은 거 있지. 그리고 어두운 갈색은 중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갈색 있죠. 저는 그건 사용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초코색. 왜냐면 좀 고전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까만색은 아니지만 까만색에 비해서 조금 더 깊어 보이고 조금 오래된 클래식한 멋이 있어요. 중후한 느낌이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쇼핑몰 외부의 안내 사인인데 갈색이 주는 그런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고급 쇼핑몰의 분위기와 잘 조화를 시켰어요. 좀 세련되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죠. 미국 라스베거스 아니지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채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적미와 안정감의 상징. 왜 지적과 안정감이 있을까요? 사실 회색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없고 좀 무기력한 색상이기도 하거든요. 수동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요. 뭐 뚜렷한 특징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기 사찰에 계시는 분들은 그거 뭐라고 하지? 보살님들? 네, 보살님들이나 뭐 스님들도 승복도 보면 이제 전부 다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특징이 없고 그래요. 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네. 일단 화려한 이미지를 갖지는 않지만 대신에 좀 중후하고 좀 세련된 운치를 가진 색이에요. 그래서 잘만 사용하시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 같은 경우에는 좀 평온하고 부드러워 보이고요. 회색 같은 경우에 좀 어둡게 사용하시게 되면 차가운 분위기를 내기도 하죠.
회색은 또 사실 회색을 어디다가 써?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정말 많이 사용돼요. 사무용품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있죠.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일단 회색 같은 경우에는 배색을 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회색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 잘 안 하지만 그만큼 배색을 할 때 다른 색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엑스트라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바로 회색입니다. 타협적인 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좀 뭐 부드러움, 안정감, 세련됨, 위험 등의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지성의 상징으로 불리고 또 균형적인 이미지를 대변하는 컬러예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애플의 간판입니다. 애플사의 주조색인 회색과 흰색의 애플 로고가 시각적인 주목과 세련되고 하이테크닉한 애플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동시에 회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좀 고급스러우면서 모던한 도시적인 이미지와 또 미래적인 느낌도 같이 부여를 해요. 똑똑해 보이는 거지. 미래지향적이고 모던하고 잘만 쓰면 세련된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흰색과 검은색이 남았네요. 흰색, 순결과 청결의 상징. 그래서 화장실 휴지에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티슈는 대부분 흰색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은 또 웨딩드레스를 흰색으로 입고요. 색이 없는 무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RGB, 레드, 그린, 블루가 다 섞였을 때 흰색이 나오게 되죠. 모든 색의 혼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흰색에서는 어떤 색상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는 단순함, 순수함, 깨끗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 청결의 이미지를 줘서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피부가 처음 맞닿는 부분이 속옷이잖아. 그 속옷에 흰색을 사용을 했대. 애기 기저귀도 그렇잖아. 그죠? 흰색은 일단 우리한테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세요. 기쁨, 환희, 청결. 근데 이제 좀 수동적인 성격도 있죠. 지나치게 흰색을 사용하시게 되면 배색을 하실 땐 공허함이라든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좀 늘 이상을 추구하는 색이고 완벽한 색이고 이래가지고 신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많죠.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는 쌓인물에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그런 것들 없거든요. 대신에 좀 이제 안정감은 있어요. 조화적이고 안정감이 있고 무난하죠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 검정색, 검은색, 블랙. 검은색은 일단 이것도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안 좋은 상징으로는 뭐 죽음, 공포,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상류 사회에선 또 모던함과 세련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격조와 품위를 상징하는 그런 제품이나 마케팅의 이미지에는 검정색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저도 그렇다고요. 왜냐면 이제 검정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제된 미가 있고 좀 점잖은 분위기, 신사적인 느낌, 젠틀한 느낌, 거기에다가 좀 검정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색을 다 섞었을 때 아까 흰색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의 측면을 봤을 때는 검정색도 모든 색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비로운 느낌도 있어요. 여성에게는 우아함, 남성에게는 정중함을 대표하는 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빨간색 양복 입어? 아니잖아. 정장 입는단 말이야. 까만색으로. 좀 보수적이고 품위 있는 감각파들한테 선호받는 색입니다. 또 객관적인 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도 검정색을 많이 입게 돼요. 그리고 상류 사회에서 모던함과 세련됨을 의미한다는 게 일단 뭐 그 양복
정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권위적인 것도 있거든요. 검정색이라고 하면은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약간 사장님 차 있죠. 사장님 차. 사장님 차는 까만색 차. 이렇게 약간 대변이 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대범함이라든지 견고함을 표현을 하시면서도 권력과 지배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중적인 색이에요. 이제 또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합적이고 깊은 느낌을 주는 블랙 같은 경우에 고명도의 유채색과 배색이 되면 그 유채색들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도록 해줘요. 또 특히 흰색과의 배색을 했을 때 균형과 세련미를 극도로 표현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 맞죠? 그래서 이제 검은색을 사용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의 디자인을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고명도의 유채색, 아까 전에 그 노란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배색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훨씬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건 블랙 앤 화이트네요. 그러니까 검정색이랑 아까 어떤 학생이 그랬는데 검정색이랑 빨간색이랑 배색을 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버튼도 그렇지만 사실 검정색보다는요. 어두운 회색이라든지 좀 밝은 회색이랑 사용하는 게 빨간색은 더 눈에 띄어요. 빨간색 자체가 명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명도의 유채색과 배색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역할을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색을 하실 때요. 또 보라색이랑 사용하는 것도 별로예요. 보라색이랑 사용하고 싶으면 그 명도의 갭을 더 높여주셔야 돼요. 검정색은 일단 명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명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명도가 높은 색상이랑 그 중에서도 채도가 조금 있는 색상이랑 배색을 하실수록 더욱더 효과적인 예쁜 배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컨셉에 맞는 컬러, 또 컬러를 배색을 이제 메인 컬러라든지 서브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